평생 참고만 살았는데 퇴직한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같이 뭔가 해볼까?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만 눈물이 터졌습니다. 제 이름은 장영애, 올해 60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저는 늘 잘 참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퉁명스럽게 굴어도 시어머니가 뭐라 해도 아이들이 힘들게 해도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게 착한 아내고 좋은 엄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밥 먹을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명절 내내도 30년 넘게 살면서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힘든 게 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하면서 넘겼습니다. 가족을 위해 참는 게 미덕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이런 태도는 제 삶의 깊숙한 부분까지 자리 잡게 되었고 저는 저 자신의 감정보다는 항상 타인의 평안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의 이러한 희생적인 모습이 언젠가는 남편에게도 감동을 주어 저를 더 알아봐 줄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다 독립하고 남편도 퇴직을 하고 나니 집안에 딱 저희 둘만 남았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참았던 감정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한 게 남편은 퇴직 후에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TV 앞에 앉고 밥 먹고 나면 또 TV. 대화도 없고 외출도 없고 저는 하루 종일 그 사람 밥만 챙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가정부인가 아내인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단순히 몸이 힘든 것과는 다른 존재의 의미가 흔들리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혼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유도 몰랐습니다. 그냥 너무 외로웠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는 이 사람에게 그냥 기능하는 사람이었던 게 아닐까. 내가 밥을 안 하면, 내가 사라지면 이 사람은 나를 그리워하기나 할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자 저는 매일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어요. 이런 증상은 단순한 우울감을 넘어선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적신호였습니다. 딸이 걱정이 돼서 저를 상담소에 데려갔습니다.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한참 들으시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애 씨, 착한 사람이 가장 먼저 병납니다. 참는 게 덕이 아니라 자신을 지우는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마치 제가 평생 동안 굳게 믿어왔던 신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참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저는 사랑을 한 게 아니라 저 자신을 조금씩 지워온 거였습니다. 저의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저의 개성이 사라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선생님은 덧붙이셨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영애 씨가 원하는 게 뭔지 딱 한 가지만 찾아보세요.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것으로요. 이 조언은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의 내부 깊숙한 곳에서 잠자고 있던 진정한 나를 일깨우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것들을 적어두었던 수첩이었는데 30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더라고요. 첫 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수채화 배우기. 다음날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 혼자 등록했습니다. 남편한테 말도 안 하고요. 처음엔 손이 어색하고 뭘 그려야 할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붓에 물을 적셔서 종이 위에 색을 올리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뭔가 오래 막혀있던 것이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억압되어 있던 제 내면의 창의성과 감성이 해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제가 외출하는 걸 보더니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어디가? 그림 배우러요. 그림?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당혹감과 함께 제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밥을 먹다가 불쑥 말했어요. 나도 뭔가 배울 수 있을까? 저는 숟가락을 놓고 그 사람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뭔가를 같이 하고 싶다는 표현을 한 거였습니다. 이 순간은 저에게 큰 감동이자 놀라움이었습니다. 사실 그 직후에 한번 크게 싸웠습니다. 제가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나 그동안 너무 외로웠어요. 당신은 한 번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물어본 적이 없잖아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을 쏟아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굳은 얼굴로 있더니 한참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어.
그 말이 나오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원망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그냥 오래 꽁꽁 묶여있던 뭔가가 풀리는 울음이었어요. 그것은 해방감이었고 드디어 서로에게 솔직해질 수 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 남편은 저와 같은 문화센터에서 수묵화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저는 수채화, 남편은 수묵화. 수업이 끝나면 함께 근처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30년을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 그 카페에서 마주 앉아 각자 오늘 그린 그림 이야기를 할 때 처음으로 이 사람이 낯설고 동시에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오래 살면서 우리는 한 번도 서로를 제대로 만난 적이 없었구나. 이 깨달음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앞으로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지금은 매주 토요일 우리 부부는 함께 문화센터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남편이 그린 그림은 거칠고 투박하지만 저는 그게 참 좋습니다. 그 사람의 손에서 나온 거니까요. 남편도 제 수채화를 보면서 색이 예쁘네 한마디를 합니다. 그게 그 사람 방식의 칭찬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30년의 세월을 돌아 우리는 이제 서로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착한 여자로 살면 복이 온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남편도 움직였습니다. 내가 먼저 나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자 상대도 나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60년을 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참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나를 표현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었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행복을 지지해주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온 분들은 상대가 변하길 기다리다 지칩니다. 하지만 관계는 내가 먼저 달라질 때 움직입니다. 나도 원하는 게 있다는 걸 표현하는 것,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참는 사람이 먼저 병납니다. 지금 딱 한 가지만 나를 위해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것이 바로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례로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경험담이나 느낌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